자, 모신 이유가 뭐냐면 이 일요신문 기사인데 네. FM 코리아, fem코라고 흔히 부르는 여기서 개혁신당 관련해 가지고 뭐 입당하거나 글을 올리면 인증하거나 하면 포인트를 준다. 네. 근데 그 포인트가 황금성이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그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fem코에서 개혁신당 입당하면 돈 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요약이 가능한 보도를 일요신문이 했어요. 나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 커뮤니티가 특정 정당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많이 갈 수는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면은 돈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처음 들어봤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분야는 또 우리 황희도 위원장이 전문가니까.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제보도 많이 왔었고요. 아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이트에 세 가지 문제가 대표적이라 봅니다. 이제 하나가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혐오의 보상을 해주는 보상화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도박의 플랫폼화. 요 세 가지가 결합된 게 fem코다 보니까 일종의 그 빠찡코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fem찡코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뮤니티에서 글을 많이 쓰거나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으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는 황금성이 있고 그러므로 그리고 그걸로 뭐 도박에 그 황금성이 있는 거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맞습니다. 그건 불법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이따가 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운영진이 24년 4월 20일에 공지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전 결정적 증거라고 보는데 그 운영진이 좀 요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진이 공지한 자료 있으면 그거부터 올려주세요. 이야기를 그쪽부터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24년 4월 20일에 운영진이 어떤 공지를 해놨냐면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얘기 진행하게.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오픈카톡 이런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진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최후의 수단으로 냅두고 계속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그렇게 황금성이 있게 유통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조치를 안 하고 있다. 맞습니다. 선물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그 실제 얼마의 황금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보면 1만 포인트당 약 2.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시세가 조금 더 낮았는데 지금 시세가 지금 1만 포인트에 약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예를 들어 글을 몇 개 쓰면 얼마 정도 좀 감이 안 와가지고. 그게 설명이 되게 복잡한 게 글을 작성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선물을 받아서 또 이게 포인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딱 설명이 진짜 매우 복잡한데 문제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추천을 받으면 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랑 연결이 되면 지금 여기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 이 알등이라는 게 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계급이 올라가다 보면은 좀 아이콘이 바뀌잖아요. 특히 이제 보통은 100곰, 10만 포인트 정도부터 굉장한 공식력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보상 심리, 그다음에 뭐 동기부여, 뭐 인정 욕구 이런 걸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들을 막 추적하다 보면 100곰 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만곰으로 올라가고 싶다, 더 올라가고 싶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에서 가져온 거. 맞습니다. 게임 레벨업 하던 심리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 소속감도 부여가 되고 있고요. 커뮤니티 자체의 논리로 보자면 저런 계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커뮤니티의 게임 요소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유저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거 자체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황금성을 가지게 되고 황금성을 가지는 것 자체도 보상으로만 제공되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정치하고 연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fem코 정치 게시판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추천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비추천을 받으면은 이 레벨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걸 하는 유저들 입장에선 내가 굳이 듣기 싫은 소리들 해서 포인트 소위 레벨이 떨어지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특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추천을 막 집단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럼 운영진이 갑자기 나타나서 1460일 차단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지 얘기를 하면 그런 네. 식으로 처단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게임특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개관이 폐지라고 게이민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막 포텐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게 뭐 저격을 당해서 그냥 갑자기 포텐이라는 건 추천을 네, 추천 많이 받아서 더 많은 그 유저들한테 노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희도 위원장님 얘기는 그 커뮤니티가 모든 여론에 열려 있고 그래서 이재명 지지하는 것도 만약에 지지를 많이 받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또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운영을 할 때 특정 정당 유리한 거 외에는 다 잘라버린다. 네. 비추를 줘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진이 그런 식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왜 그런 내가 어떤 문제적 발언을 했냐라는 항의를 하더라도 이미 차단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글을 못 남기고 막 분란 조장이라는 명분으로. 근데 훨씬 더 심각한 얘기들은 방치가 되고 있는 이중성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만 보면서 정치를 하던 사람이 이번에 3차 토론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인간 팸코. 인간 팸코. 운영진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개입한다. 네.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개입도 하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이거는 실정법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는 대목이 지금 이제 이런 기반 하에 지금 개혁신당이에요. 네. 개혁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혹은 개혁신당에 유세에 참가하거나 그걸 인증하면 포인트를 주겠다 이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저장해뒀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동탄 유세 현장에 온 사람들한테 포가 간 것도 저장해뒀고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포가 뭐예요? 이게 포인트 점수. 그리고 포인트. 그거 말고도 국민의힘하고 한창 막 싸우던 시절 있잖아요. 친윤계하고 그때 국민의힘 탈당한 무렵에 국힘 탈당 인증하면 포 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팬코 정계에서 가진 그 영향력이 어떤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들이 여기에 연결되면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봅니다. 허은하 대표가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당내 관리자들 그러니까 당내 직원들이죠. 당내 당직자들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네. 당직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팬코를 관리하고 있더라. 그 안에 그 회원으로 들어가서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목을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고 당직자가 팬코를 직접 관리하고 있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대선 기간에 이제야 뭐 말씀드리는 건데 개혁신당의 한 관계자한테 저도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이준석식 정치를 보면서 정말 치가 떨린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 가지를 제보를 했는데 앞으로 그건 차차 밝혀질 거라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주변인들한테 어떠한 글을 올리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 이제 허은하 전 대표도 여기 나와서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주변이라는 건 단순히 자기 친구가 아니라 주변 측근들, 당내 인사들, 측근들. 근데 그것도 그냥 글을 올리면은 그 당직자임을 숨기고 그쵸. 그냥 일반 유저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만약에 지금 현 분위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잘한 점을 올리면 비추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내가 그런 걸 올려서 비추받고 쫓겨나긴 싫다. 근데 여기서 막 혐오하고 차별하고 막 조롱하고 막말하고 이런 걸 올리면 추천을 엄청 받거든요. 그럼 바로 또 이걸 도박을 하러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이 당직자가 개입해서 그런 글을 쓰고 추천을 유도하고 거기서 보상으로 연결됐다. 금전적인. 그러면 이건 정치자금법으로 그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준석 의원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죠. 저는 왜 알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보냐면 인간 팬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TV 토론 3차 토론에서 그 발언을 하고도 당분간 뭐가 문제인지 막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근데 그 팬코만 들여다보면 다 그런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 팬코만 본다는 것도 주변인들을 통해서 많이 또 폭로가 됐는데 허은하 대표도 그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너무 팬코만 본다고 그래서 그만 좀 보라고 김영남 의원도 그 얘기했고.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 직원한테 그거를 올리게 하고 거기서 자기들 여론 조성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도 주도록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모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한다. 예, 그렇게 추정하고 실제 수사로 또 넘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112조 이게 기부행위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113, 114, 115조가 각각 후보자 본인 그리고 정당 및 후보자 가족 제3자가 기부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형법도 찾아봤는데 형법 246조가 도박 및 상습 도박죄 247조가 도박장 개설죄 이거 말고도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한 그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특정 커뮤니티가 특정 지지 성향을 가졌다 여기까지는 흔한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이 연루되고 정당이 개입되고 그다음에 도박하고 연결된 황금성을 가지고 이건 위험한데 보니까 굉장히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한 10만 포인트 정도 실제로 거래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상세한 제보를 저한테 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같이 거래한 직후에 포인트가 빵 포인트가 돼 있더라. 토토를 했기 때문에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성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혐오를 막 올리면서 그렇게 포를 벌고 돈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도박을 하든가 이런 구조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실제로 이게 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으로 가면 법정에서 상세하게 증언할 의향도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혐오를 재생산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네. 맞습니다. 심각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우리 황희도 위원장하고 이 커뮤니티에 관련된 얘기는 할 게 좀 많아요. 워낙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라 네. 자 황희도 위원장과도 이 커뮤니티에 관련된 소위 이제 혐오를 주장하는 플랫폼과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 오늘 첫 시간으로 해놓고 주기적으로 따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